코로나 때 명동 죽었다, 뭐 공실률 뭐 너무 높다 뭐 이랬는데 공실률도 뭐 10% 미만이더라고요. 패션, 의류 이런 거 보러 가면 가로수길로 많이 갔었거든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명동에서 칼국수 드시고 성수동 카페 남자 두 분이서 가시더라고요. 딱 창업할 때 외국인 손님도 염두에 둬야 된다, 마케팅을 해야 된다. 근데 그러려면 그 상권에 따라서 또 외국인 손님 비중이 좀 다를 거 아니에요. 네. 외국인들이 좀 즐겨 찾는 상권은 어딘가요? 카드 데이터 네. 분석 결과에 기반해서 말씀드리면은 명동 물 빠지는 결과 명동이 역시나 1위였는데 역시나. 백문점은 2019년에도 1등이었어요. 근데 명동 내국인들은 잘 안 가지 않나요? 전 명동 안 간 지 꽤 됐는데. 실제로 가보시면은 외국인만 있긴 합니다, 실제로. 아무튼 명동 카드 결제가 엄청 늘었는데 중요한 거는 2019년도 1등이었는데 지난해에는 격차가 훨씬 더 벌어졌다, 2등이랑. 그러니까 명동이 훨씬 많이 늘었고 다른 데들이 그 증가폭만큼 늘어나는 곳이 많지 않았어요. 다이소랑 올리브영 때문인가? 다이소랑 올리브영도 있고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업종의 카드 결제가 다 많이 늘었어요. 숙박도 그렇고 한식도 그렇고 화장품, 소매 이런 것들이 예전에 되게 높았었는데 요새도 줄어들진 않았는데 그게 좀 올리브영에 뺏기면서 그 살짝 부진한 게 있고 근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모이는 메카처럼 돼버리다 보니까 그쵸. 다 올릴 수밖에 그래도 한 번은 가보잖아요. 우리도 외국 가서 유명한 데라고 하면. 전 이번에 결과 보고 놀랐어요. 코로나 때 명동 죽었다, 뭐 공실률 뭐 너무 높다 뭐 이랬는데 데이터 보니까 공실률도 뭐 10% 미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2022년에 공실률이 가장 높았던 곳이 명동이었어요. 2022년 4분기 기준으로 공실률이 한 45%? 그러니까 거기는 외국인 상권이다 이거지. 근데 돌아오니까 공실률이 가장 적은 상권이 됐어요. 지난해에는. 그만큼 외국인에 의존하는 상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참 고마운 상권이죠. 외국인들이 많이 외화벌이하는 상권이네요. 외화벌이하는 상권이고 두 번째는 2등은 어딜까요? 2등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예전엔 동대문도 많이 갔는데 단체 관광이 좀 줄었다고 하니까 2등은 압구정 청담이었습니다. 좀 비슷해요. 압구정 청담이랑 강남 둘 다 되게 많이 올랐는데 약간 다른 거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병원, 성형외과, 피부과 이런 성형관광. 것들의 카드 결제가 늘었던 거고 물론 한식이랑 숙박도 늘었지만 명동이나 뭐 다른 상권에 비하면 그렇게까지 높은 증가율은 아니었다. 병원의 약진이 훨씬 두드러지는 상권이었어요. 그러니까 명동이나 압구정은 그냥 예전부터 많이 오던 데인데 역시나 다시 회복이 됐다. 네, 압구정이랑 강남은 또 조금 다른데 강남은 진짜 그냥 병원밖에 안 가요. 업종별로 그래프 보면 병원만 이렇게 서 있고 나머지는 미미미미. 압구정 청담은 그나마 한식, 뭐 양식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의 결과로 피해를 본 상권이 가로수길. 가로수길 신사 상권은 따로 조사를 했는데 카드 결제가 많이 늘지 않았고 예전에는 외국인들이 관광 갈 때 패션, 의류 이런 거 보러 가면 가로수길로 많이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명동, 압구정 다음으로 컸던 곳은 홍대 입구. 홍대 입구도 저는 되게 의외였는데 홍대 입구 같은 경우는 국내 한국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면 홍대가 좀 주춤하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사실. 그렇죠. 근데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건 진짜 상승률이 높았어요. 카드 결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일단은 입지가 좋고요. 공항철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홍대 입구에서 가장 두드러진 업종 중에 하나가 숙박이었어요. 여기를 거점으로 잡고 노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홍대 입구가 뭐 성수로 가기도 좋고 강남 가기도 좋고 이러다 보니까 홍대 호텔들이 요새 엄청 다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인 투숙객 비율도 엄청 많이 높아졌고 이걸로 또 수혜를 본 곳은 신촌 2대 그리고 뭐 합정 이런 곳들까지 홍대의 거점을 잡으면서 덩달아 이제 가까운 곳들도 사실 신촌 2대도 한국인 관점으로 보면 핫한 상권은 아니잖아요. 약간 피크 찍었죠. 네. 약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내리막길 걷는 상권이라고 했었는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엄청 핫한 상권을 느낀다. 저희 고수분 중에 옥된장 대표님 계시잖아요. 네네네. 이게 공덕에 열었는데 공덕에도 좀 외국인들이 온다 하더라고요. 거기도 이제 공항철도가 있으니까 주말에는 좀 손님이 적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가 약간 오피스 상권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관광객들이 좀 채워준다 하더라고요. 주말에. 그리고 홍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패션. 그러니까 가로수길이었다면 예전에는 지금 홍대랑 성수로 다 패션이랑 잡화들이 이동한 느낌, 외국인들이. 그리고 재밌었던 게 그 절대 액수는 여의도가 크긴 커요. 근데 증가율은 평균에 못 미쳤어요. 여의도 상권, 외국인.
근데 이게 중국인 데이터는 많이 반영이 안 돼서 좀 누락돼서 그런 거일 수도 있잖아요.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인 데이터가 반영 안 됐고 두 번째는 더현대 세월이 반영이 안 됐고 더현대 서울이 반영이 안 됐어. 그래서 그러면 이따가도 말씀드릴 건데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2019년 대비 2023년에 증가가 좀 부진했던 곳들 있잖아요. 네. 그게 여의도가 좀 부진했고 잠실은 오히려 감소했어요. 2019년보다. 근데 그들의 공통점은 백화점 매출이 안 잡힌다는 카드에 이게 가맹이 좀 달라가지고 잠실도 롯데월드몰이 중요한데. 롯데월드몰의 매출이 안 잡히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19년보다 줄어들었다는 거는 오히려 여의도나 잠실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많이 몰렸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중국인들이 많이 갔을 수 있겠네요. 중국인들도 많이 가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백화점 근처 위주 상권이 돼버린 걸 수도 있고요. 외국인 관광객 대상 마케팅하는 고수분이 해준 얘기인데 생각보다 외국인이 잘 많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외국인들하고 이제 한국인하고 구분을 잘 못해서 그런다. 요새는 진짜 구분 못하겠더라고. 그러니까 일본인들도 요즘은 샤기코 잘 안 한대요. 젊은 남자들이 K-드라마 이런 게 유행이니까 그냥 그거 보고 많이 따라한다고. 화장법도 화장법이 그렇고. 여자 네. 여성분들이 진짜 많이 한국식으로 많이 변해서 한 10년 전 막 이렇게 해외여행 가면은 중국인, 일본인, 한국인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중국인 하면 안녕하세요. We are the world. 네,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을 수 있다. 우리가 못 알아봐서 그런 맞아요. 거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싱가포르, 네. 대만, 홍콩 이런 관광객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 외향적으로 구분이 쉬운 그런 어떻게 보면 국적이나 인종은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외국인이 많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고 성수도 많이 가죠. 성수. 성수 같은 경우는 그 상승률로만 따지면은 가장 높았던 상권이었어요. 성수는 이류 그리고 이제 이류를 제외한 어떤 패션, 신발, 안경도 요새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한국 가서. 그런 것들도 많았고 마찬가지로 한식 이런 것들도 카드 결제가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성수 같은 경우. 성수 보시면은 데이터뿐만 아니라 가보시면 이제 외국인 경우가 너무 많고 특히나 뭐 디올 성수나 이런 팝업을 즐기러 오시는 분들, 플래그십이나 이런 맞아. 패션 많죠. 즐기러 오시는 분들도 워낙 많아가지고 그리고 저는 또 조금 재밌었던 게 인사동 삼청동 상권이었어요. 인사동 삼청동도 많이 예전보다 오죠. 많이 늘어났는데 네. 여기 숙박 중심의 상권이 어떻게 보면 됐더라고요. 숙박 매출이 엄청 많이 늘어가지고 예전에는 거기서 뭐 관광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여기는 이제 관광지도 가깝고 명동도 어떻게 보면 가깝잖아요, 접근성이. 그러니까 여기에 숙소, 뭐 한옥스테이랄지 에어비앤비를 여기서 잡고 거기서 이제 이동하면서 뭐 즐길 거리 즐기고. 근데 이제 외국인 관광객이라고 지금 뭉뚱그려 얘기하지만 사실 그 안에서도 세분화가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연령대별로, 국적별로. 엄청 다르죠. 네, 또 이제 한국에 관광 오는 목적도 조금씩 다른데 비즈니스 회의를 하러 오는 마이스 관광이 있고 네. 그런 사람들은 주로 강남이나 대형 특급 호텔이 있는 그 주변으로 이제 많이 머무르고 좀 젊고 약간 백패커들 혼자 오는 그런 친구들은 강북에 많이 네. 그 숙소를 잡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가는 데가 방금 얘기한 인사동이나 홍대나 홍대에 진짜 많이 네. 약간 뭐 고급스러운 메뉴를 한다 그러면 타겟 전략을 좀 다시 짜야 되는 거죠. 커피 음료도 진짜 많이 들었어요. 성수에서는. 그게 좀 유독 눈에 띄는 업종이었고 다른 데보다 카페가 많은 이유도 있겠지만은 외국인들도 한국 와서 카페 가서 많이 카드를 긁는다. 카페도 많이 간다. 예쁜 카페. 그 동행 취재했던 50대 일본인 남성 관광객분들 윤 기자 제 베스트. 베스트 프렌드도 명동에서 칼국수 드시고 성수동 카페 남자 두 분이서 가시더라고요. 도모다치. 네. 그 너무 서울 얘기만 한 것 같아요. 네. 좀 지방에 외국인 많이 가는 상권은 또 없나요? 일단 저는 놀았던 게 상위권에 동두천, 그다음에 남양주 이런 데가 상위권이에요. 근데 미군이 많다 보니까 거기가 외국인들 상승이 잘 돼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이제 관광 특구 같은 것도 그들이 만들어가지고 외국인 유치하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좀 인상 깊었고 부산이 외국인 관광객이 진짜 많이 늘었는데 부산도 많이 갈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크루즈가 정박하는 이런 선착장 같은 데가 있어요. 그 주변으로 거긴 당연히 잘 되겠죠. 네, 쇼핑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보다 훨씬 많이 늘었더라. 그래서 부산, 남구, 중구 이런 곳들이 이제 선착장이 있는 크루즈 선착장이 있는 곳들이라고 하는데 그 주변으로는 음식점도 잘 되고 뭐 쇼핑도 잘 되고 다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좀 인상 깊었고요. 코로나 때 크루즈가 싹 망했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밀폐된 공간에서 이제 몇 날 며칠을 계속 있다 보니까 거기는 코로나 걸려도 어디 도망갈 데가 없어. 그쵸. 치료도 받기 힘들어. 네. 그래서 그때 막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예측 많이 했는데 맞아요.
크루즈 산업은 이제 망할 것이다. 누가 불안해서 그거 타겠냐 했는데 그래서 다시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다시 잘 되는 것 네. 같아요. 1,100만 명 작년에 외국인 왔고 올해는 2천만 명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정부가. 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포함해서 체류하는 외국인도 엄청 200만 많아졌어요. 넘는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리고 그것도 이제 점점 더 늘려가려 그러고. 네. 그래서 요 분들 대상으로 한 마케팅 전략도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자분들이 취재를 해주셨고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이분들 대상으로 장사 좀 잘하기 위한 팁 같은 거 좀 있을까요? 이번에 뭐 취재하면서 느꼈던 건데 뭐 여러 학계나 뭐 다른 전문가들한테도 뭐 취재를 해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거주하는 노동자도 많고 그리고 로컬 찾아가서 먹는 외국인도 많고 이거를 조금 그 지역 기반으로 좀 특화시켜서 그 지역 특색이 나타날 수 있도록 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의견들이 좀 많았고요. 뭐 우리나라에서 맥도날드에서 불고기 버거를 팔듯이 네. 어디 뭐 춘천 가면 뭐 닭갈비 버거, 강릉 커피 뭐 이런 뭐 거.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 안 그래도 서울의 인구 밀도 높은데 좀 그것도 분산시킬 수 있고. 그리고 너무 또 외국인한테만 특화해서도 안 되고. 예전에 뭐 삼청동 같은데 화장품 거리 만들었다가 뭐 코로나 때 싹 다 네. 이렇게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을 때 대처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국인, 외국인 다 좀 고려해서 좀 적절한 상품 개발이나 그런 상품들 좀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었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제일 많이 하셨던 말씀이 기본적인 걸 좀 철저히 신경 써라. 메뉴판에 영어가 안 써 있으면은 뭐 사진이 없으면은 뭔지 모르잖아요. 한국말만 보고. 그런 거 아니면은 기본적인데 진짜 카드 결제가 비자, 마스터카드 안 되는 그냥 현금만 받는 매장들. 그런데 가면은 외국인들이 오히려 부정적인 식이 심해져가지고 더 안 올 수 있으니까. 비자 마스터, 알리페이, 응연페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 관광 상권에 있는 매장이라면 반드시. 그리고 뭐 명동에 일부 매장들 가보니까 거기는 소통을 뭐 자유롭게 해야 되잖아요, 외국인 손님이랑. 그래서 어학원 수강료 지원 이런 것도 많이 하더라고요, 직원들. 그래서 직원들이 어학원 가서 그냥 좋다. 마음대로 수업 들어라. 근데 여기서 뭐 기사에 못 쓰는 거는 이미 직원들이 외국어를 잘해서 그 안에서 배워도 이미 잘한다, 이제는 다. 그 안에서 배워도 되기 때문에 뭐 그렇지만 근데 그런 시스템 좋은 것 같아요. 어학원 갔을 때 뭐 외국어도 직원들도 본인도 배울 수 있고 더 소통 편리하게 하면 매점 지점에서도 좋은 거고. 저는 오늘 얘기 들으면서 우리는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이 외국인한테는 새로운 상품 서비스가 될 수 있겠다. 아까 미용실에서 머리 공짜로 감겨주는 것도. 네, 진짜. 근데 우리도 생각해보면 베트남에서 뭐 머리 자르거나 하면 귀청소도 해준다면서요. 그래요? 이발관 이런데. 그래서 그거 신기해서 우리도 가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런 컨텐츠들이 찾아보면 또 있겠죠. 맞아. 어쨌든 그래서 다음에는 네. 뭐 또 그 조사할 기회가 있으면 네. 진짜 조금 더 특화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다시 나오겠습니다. 안 부를 거예요. 저도 또 기회가 된다면 네네. 다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